다 받았죠?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종이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쌤이 아예 이걸 뽑아 왔습니다. 보시고요. 유의사항이라고 있죠. 기재 금지사항. 보셨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관학교를 가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룰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지키시는데 그게 들란지는 잘 모르겠지만 룰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관학교를 들어가면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휘자가 됐을 때 밑에 사람들이 룰을 따르지 않는 걸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쌤아 이해합니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육사는 더더욱 그렇다. 병력 지휘가 꽃이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면접관이 여러분을 이게 분과가 있잖아요. 분과별로 여러분을 몇 분이나 볼 것 같아요? 5분에서 10분이거든요. 한 분과. 그걸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이런 새끼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사관학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면접이 그래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겠다. 그리고 그 면접의 소스는 지원 동기서. 지금 쓰시는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쓰지 말라는 걸 썼다. 그럼 거기부터 지금 엇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작은 거 하나가 내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요, 기재 금지사항 그래도 보고 가겠습니다.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표현도 하지 마라. 특히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신 분들 많잖아요.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쓰는 거 안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공인 어학 성적, 교회 수상 실적, 그 다음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쓰지 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엄마 아빠에 대한 것도 그럼 쓰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수상 실적, 어학연수 이런 것처럼 특정 활동이나 수상 실적이 생기부에 없다. 쓰지 마세요. 그런 게 괜히 꼬투리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좀 느껴주시면 되겠고 1번으로 가겠습니다. 뭘 쓰라고 되어 있나요? 예,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계기, 그 다음 육사에 합격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에 빈 박스에 조금만 써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다가 1번 문항에 제일 먼저 써줄 건 바로 지원 동기죠. 요거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구체적 계기를 넣었으면 좋겠다. 요거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기든 두 가지인 것 같아. 군인의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일 수 있죠. 아니면 육군사관학교에 바로 꽂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육군사관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명회에 가서 꽂힐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지나가던 장교를 보고 꽂힐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죠. 이거는 살아있는 경험을 써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냥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고 정말 나만의 얘기, 진짜 내가 군인을 선택하게 된 계기 요거를 쓰시면 돼요. 유의점이 있어요. 생기부하고는 좀 맞춥시다. 생기부에 나는 1학년 의사, 2학년 의사, 3학년 의사. 근데 저는 6년 동안 군인을 꿈꿔왔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쌤아 이해되나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3 때 사관학교 꿈을 갖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재도전까지 사관학교를 보고 하게 됐다. 이런 뉘앙스로 가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기부에 여러분들 꿈이 써 있단 말이죠. 내 진로 활동사항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안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것만 딱 쓰면 생각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회 듣고 육군사관학교에 가야겠다 설명했다. 얘는 자기 인생을 1시간 만에 결정한 거잖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한 구체와 노력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살짝이라도. 이걸 다른 말로 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탐색하는 노력이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관학교나 군인에 대해 꿈을 가졌다고 바로 사관학교 가야겠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본 것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본 것도 좋고, 그러니까 꿈을 탐색하는 것 또는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걸 통해 이 길이 나하고 잘 맞다는 확신, 이렇게 써주면 좋다는 거죠. 쌤아 이해되죠? 딱 계기만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화 노력을 통해 확신까지 갔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 어차피 면접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저는 설명회 가서 사관학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걸로 끝내버리면 너무 생각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꼭 구체화 노력을 세트로 만들어 두시면 되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그 다음 플러스 크게 이제 지원 동기랑 두 번째로 써줘야 될 게 사관학교 진학 노력이죠. 노력은 뭘 써도 상관없어요. 정말 사관학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활동도 상관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써줘야 하는 건 학업이겠죠. 학업. 가능하다면 생기부에 나와 있는 수치로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등급에서 2등급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게 있다면 그 수치를 반드시 활용해라. 면접 때는요, 숫자로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존나 열심히 했어요, 이거보다 5등급 받던 제가 사관학교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 2등급까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화를 할 수 있다면 해줘라. 근데 쌤 저는 생기부가 다 6인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쓸 수 있어요? 재수죠. 쌤 이해되나요? 재수. 1년 더 도전하고 있다. 학원 얘기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지금 어학연수 쓰지 말라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재도전을 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려서, 어차피 니네 생기부가, 지원 동기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1차를 붙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할 동력을 얻었다, 이 정도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되죠? 그래서 학업 요게 있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리더 활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장, 부반장, 요새는 이제 회장, 부회장 또는 이제 동아리장,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장교가 되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장교로 성장하기 위해 이러한 리더 활동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게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체력이 들어가도 돼요. 이것도 수치화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오래 달리기 1.5km 한번 뛰어봤더니, 뭐 지금 육사는 1.5km 달리기가 아니긴 하지만 1.5km를 뛰어봤더니 10분 걸리더라. 이거 가지고는 사관학교에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어떻게 꾸준히 운동해서 여기까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이것도 수치로 보여줄 수가 있다, 이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말고도 봉사활동을 쓸 수도 있고요. 어차피 장교라는 길 자체가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한민고도 있고 그러니까 군동아리가 있다면 이런 거 여기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강한 탐색 노력이죠.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같이 많은 것들을 준비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동아리로 묶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역사 공부한 걸 여기다 포장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미사여구를 총동원 막 이런 거보다는 들어갈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쁘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면접관이 다 꼼꼼하게, 얘는 국어적으로 참 아름답게 썼네,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야. 얘 이런 거 했구나. 어차피 다 형광펜 칠해져 있어요. 다 면접관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놨다고. 거기서 이런 거 했구나, 이런 거 했구나, 얘가 이래서 군인이 되기로 했구나,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보는 거지, 국어적으로 엄청 예쁘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들어갈 얘기가 들어가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다 넣으란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메인으로 올려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많이 올렸어, 또는 좋아졌어, 진짜 노력했어,
이런 걸 베이스로 써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죠? 그러면 1번 항목은 크게 보면 카테고리가 2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기에서 출발해서 탐색 노력까지. 그래서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경우에 따라 여러분은 그래서 재도전까지 하게 됐다. 첫 번째 도전에 실패했지만 제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재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선별해서 노력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1번 항목이 끝났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갈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면접 때 지원 동기서에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때 유리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도 제목을 잠깐 보시면 뭘 쓰라고 돼 있어요? 어떤 생도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포부와 계획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죠. 군 생활을 해보셨나요? 사관학교에 입학할 그 어떤 사람도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막 군인으로서의 계획, 소위가 되었을 때 난 무엇을 할 것이며 이걸 원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많이 맞춰줄 게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2번입니다. 첫 번째가 사관학교 들어갔을 때 학업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된다. 그래도 우리가 대학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학교 커리는 봐야 돼, 안 봐야 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간 거야. 근데 1학년 때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2학년 때 뭐 배우는지도 모르는 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 계획은 이거 홈페이지도 좀 찾아보면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 거 1번,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제1전공은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군사학입니다. 반드시 이걸 먼저 언급하셔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저는 군사학 전공에 최선을 다해 임해 장교로서의 기초적인 소양들을 완벽하게 갖춘 전문성 있는 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걸 빼면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사관학교에 전공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전공 하나 선택해야 돼. 그거를 쌤이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은 요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복수 전공이에요. 다만 군사학을 제일 먼저 쓰라고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저는 정치외교를 전공하여 무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고대 정외과 가라고 해요. 쌤아, 이해되나요? 사관학교의 본질이랑 안 맞아. 군인이 돼야지. 군사학이 제일 먼저 라는 걸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제2전공.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은 쓰지 말라고 했고, 군사학과 여러분 전공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계열에 맞게. 근데 그럼 꼭 물어보더라고요. 쌤, 저는 인문계로 쓰긴 할 거지만 저는 이과를 갈 겁니다. 사관학교 가면. 그래요. 그 길이 닫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1대1 맞교환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누가 문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숫자를 맞춰 뽑아놨잖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야 그런 경계가 없어지겠지만 여러분까지는 그게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 문과면 문과 전공을 써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면접만 놓고 봤을 때 내가 문과 전공을 말했으니까 나중에 내 면접 영상을 틀어놓고 너는 이과 안 간다 그랬잖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쌤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단 면접 때는 안전하게 가셔라. 그게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요거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사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전공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 다음 어떤 과목들을 듣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여기다 써주는 거지.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얘가 최소한 사관학교 커리가 뭔지는 알고 왔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 있겠죠. 요거를 써줘라.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장교가 되기 위해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를 명확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냥 저는 정치외교학이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고대 정외과 가면 된다니까. 그 사관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뭐가 목적이야?
군인이죠, 군인. 군인, 어떤 군인이 되기 위해 저는 이 전공을 선택했고 어떤 거 공부해서 이러이러한 장교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써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콜? 예,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커리큘럼을 좀 자세하게 복붙해도 돼. 그러니까 자세하게 읽어보고 써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1번 할게요. 그 다음 2번 사관학교에 공부만 있을까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자치활동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동아리가 있죠. 그죠? 우리 육군사관학교에는 이제 럭비부, 축구부 이런 것들이 전통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근데 여기 동아리도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쯤은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운동 동아리다. 뭘 기를 수 있어요? 협동심도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장교로서의 체력을 내가 길러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연장을 해서 연결해주면 된다는 거죠. 쌤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학기간 동안에는 군사훈련도 가시고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무슨 군사훈련 가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요즘에는 요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해외 연수 가죠? 사관학교 가면 해외 연수 어디 가는지 이것도 나와요. 네, 이런 걸 토대로 역시 어떤 장교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장교는 어떤 덕목을 가진 장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전공을 선택해서 이러이러한 지식 정말 우리가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장교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거죠. 쌤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를 써주는 게 가장 중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차피 면접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아무렇게나 고르지 말고 좀 생각해서 골라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되고요. 3번으로 가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1, 2번 이런 거 쓰는 거고 3번 마지막에는 병과를 하나 정도 이렇게 언급해주면 어떨까? 이 5가지 중에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쌤 저는요 정운병과 갈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 정운병과로 가는 길도 꽤 넓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쌤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인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취업하려고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반도체 전문가가 돼야지 삼전에 들어갈 거면. 근데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 취업하면 인사 전문가가 없나요? 있죠. 근데 너무 극소수죠. 그래서 이 면접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거야?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거야? 제너럴리스트라고요. 스페셜리스트를 뽑을 것 같으면 니네 안 뽑지. 쌤아 이해되나요? 경력직을 뽑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야. 신입사원 뽑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걸 선택해 주는 게 맞다. 본질에 가장 가까운 거. 이 병과를 하나 정도 언급했으면 좋겠고 이 5개가 육군의 전투병과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큰 병과 5개거든요. 보병, 포병, 기갑, 공병, 그리고 통신. 요게 가장 큰 병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네이버에도 쳐보고 유튜브에도 쳐보고 하면서 내가 쓸 얘기들을 좀 찾아내시면 어떨까? 이 정도가 되겠죠. 뭐가 제일 많을까요? 보병이 숫자로는 제일 많지만 요즘에는 포병이나 기갑도 엄청 커졌기 때문에 사실 뭐 보포, 기갑 그 중에서도 약간 메인이죠. 쌤이 장교 출신이잖아요. 쌤이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할 때만 해도 군대는 그냥 보병이었어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보병, 포병, 기갑 이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가장 본질에 가깝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쌤 저는 무관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330명 중에 1명 되는 거거든요. 그게 꿈이다. 그건 들어가서 하시고 면접 때 할 얘기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굳이 하고 싶다면 이런 얘기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무관으로도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덧붙여주는 느낌으로 가라.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쌤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내 생기부는요 이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관학교 갔을 때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마이너해요. 그럼 메이저를 하나 넣고 마이너 언급 이 정도로 가시는 건 무방하다. 어차피 병과 선택의 길은 굉장히 넓게 열려 있거든요. 그 정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무리는 포부죠. 여기다가 이제 큰 꿈 하나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귀엽겠죠? 그죠? 봐봐, 얘들아, 니네 초등학생이 앞에 있는 거야. 초등학생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초등학생이 하이닉스 가서 성과가만 6억쯤 받으면서 사는 게 제 꿈이에요. 1번. 2번.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어느 게 더 귀여워 보여? 그거 하라고요. 쌤아 이해되죠? 네, 연봉 1억을 받는 대령이 돼요. 이런 거 말고 좀 큰 꿈. 아 정말 뭐 저는 여성 최초의 야전 사령관이 되어보고 싶다. 3스타 4스타가 돼보고 싶다 라든가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꾸고 있는 큰 꿈 한 번쯤 그려본 적이 없나? 그래서 한번 그려봐라. 그런 거로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 동기서에 들어갈 내용을 쌤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1번 한번 쓴 거 봐봐. 여러분 쓴 거 뭘 써야 되는지 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람마다 어떤 걸 강조할지는 다 달라야겠죠. 나는 공부도 못하면서 굳이 학업을 넣겠다. 생기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수치로 증명할 수 있고 생기부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걸 써주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꼭 공부만이 노력은 아니니까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없어졌네요. 군사학을 먼저 써라. 한 줄이라도 된다. 군사학 얘기를 먼저 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 전공. 이렇게 써주는 게 순서상 맞다. 이것도 좀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쌤말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쌤이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원 동기서 쓸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 1분 1초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생기부는 예쁘게 쓰는 것보다 뭐를 해달라고요?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알겠죠? 너무 막 예쁘지 않아도 돼요. 아 접속사를 그런 데를 쓸까? 한 편을 쓸까?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쓰는 것보다는 들어갈 내용이 좀 들어가게 그렇게 쓰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